특집 나와 가족을 살리는 재난 대비 19, 이번에 13입니다. 전 해야죠. 5 가야죠. 장 기자님. 5 한 2개 남았을 것 같은데 이제. 오늘 이거 순위 재난인데요. 예. 자, 가는 곳마다 살인 사건을 몰고 다니는 코난과 김전일처럼요. 가는 곳마다 재난을 몰고 다니는 불운의 아이콘 현순이와 석순. 자, 어느 한밤중 나란히 길을 걷다가 평소보다 커다란 달을 보고 왠지 모를 불길함을 느끼게 된 이 두 사람. 달이 왜 저렇게 커? 좀 무섭다. 근데 너 그거 알아? 저렇게 커다란 슈퍼문이 뜨면 지진이나 해일이 온다는데 말이야. 자, 그런데 네. 과연 슈퍼문이 정말 지진 해일을 불러올까요? 진실 혹은 거짓? 뭘 것 같습니다. 거짓. 전 불러온다고 봅니다. 아니, 거짓이니까 이런 질문하는 겁니다. 초저녁에 슈퍼문이 막 떠올라서 정말 건물들 위에 살짝 걸려있을 때 봤어요? 기분 탓이에요. 시뻘개요. 자, 정답은 바로 거짓입니다. 그래. 왜 물어봤겠어? 직접 국립해양조사원에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슈퍼문이 지진 해일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에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 전혀 없대, 전혀. 자, 슈퍼문과 일반 보름달의 크기 차이가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혀. 전문가들은 슈퍼문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길을 걸어가던 현순과 석순. 그런데 이번엔 땅이 흔들리는 진동을 감지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날 때는 건물 붕괴 위험이 없는 공터로 대피하라고 했어. 아니야, 여기서 공터는 너무 멀어. 우리 일단 가까운 건물로 들어가자. 자, 과연 현순이와 석순이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만약 지진 발생 시 안전한 대피 장소가 멀다는 상황을 전제했을 때 간판이나 창문이 많은 번화가 있을 때는 떨어질 게 이제 많은 곳이죠. 반드시 가방이나 외투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대피를 하는 게 일단 좋고요. 그래? 그리고 내진 설계가 된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집 나와 가족을 살리는 재난 대비 19, 12위로 갑니다. 자연재해보다 한 수위 생존 캡슐. 사상자만 무려 30만 명, 인류 역사상 최대 재난이라 불리는 2004년 동남아 쓰나미, 2011년 동일본 대지진. 그야말로 순식간에 건물과 도로를 집어삼키고 소중한 인명까지 휩쓸어버리는 자연의 파괴력은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은 보다 더 안전한 대피처에 대한 관심이 날로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특종을 준비했습니다. 지난해 허리케인과 쓰나미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일명 방공 캡슐이 이 세상에 공개됐다고 하는군요. 미국 워싱턴주에 소재한 생존 캡슐사가 만든 개인용 대피소입니다. 지름이 각각 1.37에서 2.44m에 이르는 이 캡슐은요. 최소 2명부터 최대 10명까지 탑승이 가능합니다. 갑작스럽게 재해가 발생했을 시 일단 안으로 대피하면요. 그 즉시 외부와의 공기가 차단되고요. 산소가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홍수 쓰나미에도 맞설 수 있도록 물에 뜰 수 있는 부력 시스템이 풀 가동되죠.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실험 영상을 통해 확인을 했는데요. 약 60m 폭포에서 떨어뜨리는 등 이 재난에 대비한 성능 테스트를 다양하게 거쳤다고 합니다. 떨어뜨리죠? 진짜 떨어뜨려. 네. 저기 보이죠? 안 깨진 거. 네. 다시 떠올랐네. 떠올랐어요. 참고로 이 생존 캡슐을 만든 창업자 줄리안 샤프는요. 2004년 인도네시아 쓰나미로 22만여 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것을 알게 된 뒤 이 캡슐을 구상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바이벌 캡슐의 1차적인 목적은 급작스러운 재난에 대피하고요. 구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안전한 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특집 나와 가족을 살리는 재난 대비 19, 9위 공개합니다. 일본 7,000명 살린 위대한 목소리. 저 목 쉬겠는데. 1급 재난 상황인데요? 이거 거의 지금 데프콘인데요. 2011년 3월 11일 여느 날처럼 평화롭던 미야기현의 조그만 어촌 마을인 미나미 산리쿠초. 그런데 갑자기 한 젊은 여성의 다급한 외침이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을 향한 확성기 속 처절한 목소리의 주인공은요. 방재대책 청사 위기관리과에 근무하는 24살 엔도 미키였습니다. 당시 오후 2시 46분부터 마을에 리히터 규모 9.0의 지진이 일어났고요. 이때 엔도 미키는 사무실 천장과 책상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뒤따를 위기를 직감하고 곧바로 방송실로 뛰어들어 마이크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쓰나미를 눈치채지 못한 주민들은 그녀의 방송을 듣고서야 급하게 고지대를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큰 굉음을 내며 시커먼 바닷물이 마을을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약 30분이 흐른 뒤에야 쉴 새 없이 반복되던 안내방송이 끊겼습니다. 수천 명의 마을 사람들은 엔도미키의 방송을 듣고 다행히 피신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요. 또 방제대책 청사 직원들 10여 명은 청사 옥상의 무선 통신용 철탑에 매달려 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곳에 엔도미키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끝까지 단 한 사람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놓지 않고 대피 방송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국 그녀는 쓰나미에 휘둘린 지 43일 뒤인 2011년 4월 23일 마을 인근 해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살신성인으로 죽음이 코앞에 닥치는 순간까지 마을 주민들을 구하기 위해 애썼던 그녀의 외침. 일본 열도와 마을 주민들은 그녀의 장례식을 찾아 진심으로 가슴 아파했고요. 또 그녀의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서 추모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와 가족을 살리는 재난 대비 19 2위 공연. 이재민들의 희망이 된 모모집. 2008년 규모 8.0의 지진으로 약 9만 명에 가까운 희생자를 낸 중국 스촨성 대지진. 2010년 3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IT 대지진. 그리고 2011년 일본을 강타한 동일본 대지진까지. 순간적으로 도시를 집어삼켜 처참한 폐허로 변한 피해 지역들.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곳들에 수많은 이재민들을 위한 이 집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바로 종이로 만든 집, 일명 종이 대피소입니다. 정말로 종이와 재활용 나분지 등만을 이용해 만든 것으로요. 일본인 건축가 반시게루입니다. 그는 1995년 1월에 발생한 고베 대지진 당시 수많은 이재민들이 비위생적인 데다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비영리 재단인 반을 설립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후 구하기 쉽고 또 재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재료에 언제 어디서든 해체, 조립, 이동이 편리한 종이 대피소를 짓게 된 건데요. 수백 장의 종이를 단단하게 압착해 내구성을 높였고요. 또 방수, 방염 처리까지 해서 종이 재질의 단점을 보완했고요. 그렇게 반시게루 건축가는 약 20여 년 동안 일본과 터키, 중국, IT, 필리핀 등 각종 재난 현장을 돌며 이재민을 위한 종이집을 지었고요. 최소한의 사생활 보호와 휴식까지 취할 수 있게 구상을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야, 대단하다. 건축가라기보다 구호 활동가 같은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공을 인정받게 돼서요. 2014년 3월 건축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이분이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멋있네요.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될 세계 재난 19, 15위 공개합니다. 지진 속에서 핀 위대한 모적. 힌두교, 불교 색채의 고색 창연한 유적들로 신들의 땅이라 불리는 네팔. 그런데 2015년 4월 25일 네팔 전역을 규모 7.8의 강진이 강타하고 말았습니다. 이 지진은 세계문화유산인 바라하라탑, 보드나트 불탑 등을 파괴시켰고요. 무려 8,000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절망이 땅이 된 끔찍한 재난. 그런데 그중에서도 정말 애타게 누구보다 간절히 구조의 손길을 요청하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만삭의 임신부 돌마 탐왕이었습니다. 건물 잔해에 깔려 꼼짝달싹할 수도 없이 갇혀버린 돌마 탐왕. 날카로운 파편에 찔려 온몸은 피투성이가 됐고요. 무거운 콘크리트 더미들은 돌마 탐왕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녀를 구해줄 수 없는 상황. 그런데 잠시 후 돌마 탐왕은 극적으로 구출됩니다. 어떻게? 구조대가 왔나요? 오직 자신의 힘과 의지로 해낸 일이었습니다. 혼자? 건물 잔해에 눌려 의식을 잃어가던 그때 돌마 탐왕은 뱃속에서 꼬물꼬물 아기의 태동을 느낀 겁니다. 오로지 아이를 구해야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를 악물고 자신을 덮친 잔해 더미를 정말 안간힘을 다해 걷어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결국 무너진 건물에서 겨우겨우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다. 이게 바로 모성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깔린 네. 사람이 그걸 헤쳐나와요? 자, 결국 임시 대피소에서 하루 이틀 식수도 식량도 부족한 그곳에서 무려 2주를 버텨낸 그녀. 때마침 보건소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신도팔척 지역을 돌던 일본 이동 진료팀을 만난 돌마 탐왕. 다행이다. 결국 잔해 더미에서 나와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고요. 다음 날 건강한 사내 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우 박수 한번 보냅시다. 예, 아우 다행입니다.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될 세계의 재난 19, 14위를 공개하겠습니다. IT의 희망, 미라클 베이비. 네팔의 위대한 모정으로 지켜낸 기적의 아기가 있었다면 이번엔 정말 기적의 아이콘이 된 아기가 있습니다. 세계 최빈국 중의 한 곳인 하이티에 규모 7.0의 강진으로 발생한 재난. 이 지진으로 약 30만 명의 사망자와 약 18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섬나라 하이티는 초토화 그 자체였습니다. 원래 형체를 알아볼 수도 없을 만큼 처참히 무너진 아파트. 하지만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구조대원들은 인명구조 작업에 한창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여기 생존자가 있어요. 그런데 아기예요, 아기. 이 아기는 고작 생후 넉 달밖에 안 된 정말 너무나도 가냘픈 아기였는데요. 이 아기가 건물 잔해 속에서 버틴 시간이 무려 96시간. 96시간. 상상을 초월하는 시간입니다. 나흘. 그렇죠. 닷새. 와. 하지만 건물 잔해에 눌려서 아기의 머리에는 금이, 갈비뼈도 부러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한시라도 빨리 수술을 받아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기가 있었던 곳은 수술이 불가능한 임시 천막 보호소였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구조팀은 아기를 유엔 트럭에 태워서 공항에 보냈고요. 미국 마이애미에 있는 병원으로 긴급 후송. 그리고 그곳에서 장시간의 수술 끝에 정말 다행히도 아기는 무사히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기적입니다. 다 무너져요. 진짜 다행이죠. 정말 다행이죠. 자, 그런데요, 기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기의 부모도 생존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겨우 목숨을 건진 엄마 나디는 이 아비 교환의 현장에서 자신의 딸 제니를 찾기 위해서 남편과 함께 온 병원을 다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아이의 이름이 제인이었군요. 그렇죠. 네. 수소문 끝에 제니가 수술 때문에 미국에 보내진 걸 알게 됐고요. 무려 84일 만에 딸 제니와 엄마 아빠는 만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30만 명이 넘게 목숨을 잃은 대참사였습니다. IT 대지진. 이 속에서 제니는 수많은 이재민들에게 아직 희망은 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기적의 소녀로 불리며 큰 감동을 안겨줬다고 합니다.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될 세계재난 19, 13위 공개합니다. 생존 시간 36일, 모모의 기적. 2008년 5월 중국을 강타한 스촨성 대지진. 이 지진은 규모 8.0의 초거대 지진이었죠. 1,500억 위안, 한화로 약 25조 3천억 원의 재산 피해와 그리고 사상자 44만 명, 사상 초유의 대지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가 보도로 접했지만 잊을 수 없는 또 재난 중에 하나죠. 엄청 무서웠죠. 순식간에 참혹한 모습으로 변한 스촨성.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한 열띤 구조 작업은 한 달여가 지난 6월경에도 계속이 됐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건물 잔해 더미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던 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돼지였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뒷다리에 난 작은 상처만 빼면 거의 멀쩡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그런데 저 합성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 공간에 저렇게 숨어 있었던 것이죠. 36일 만에 스촨성 대지진 현장에서 구조된 돼지의 사연이 알려지자 기적의 돼지다. 아니 이건 저팔계의 부활이야. 라며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돼지는 기적의 돼지로 등극을 하며 청두에 위치한 지엔촨 역사박물관에 입양이 됐고요. 지금까지도 박물관 관장님의 보살핌 아래 박물관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다행이네.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될 세계재난 19, 10위 공개합니다. 전교생을 살린 선생님의 목소리. 2010년 4월 14일 오전 7시 49분경 중국 칭하이성 위수현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근에 있는 제1민족중학교는 기숙사를 비롯해 교직원 숙소, 강의동 건물까지 맥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유, 오전 시간이고 학생들도 많았을 텐데 피해가 굉장히 컸겠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학교에 있던 학생과 교직원 903명 중 부상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니 찰과상도 없었다고요? 없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사망자도 없습니다. 아니, 지진이 뭐 3, 4도 아니고 7이라면서요. 7이죠. 이 대규모 강진이 발생하기 2시간 전
모두 밖으로 나가세요. 어서 일어나. 집합! 집합! 한 남자가 외치는 다급한 목소리에 학생들은 영문도 모른 채 모두 일어나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전교생을 깨운 이 남자의 정체. 누구예요? 제1민족중학교의 부교장 엘리 도어더였습니다. 그는 숙직하던 중에 평소와는 다른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잠에서 깼습니다. 대단하다. 그런데 불과 1시간이 조금 지났을 무렵에 땅이 움직이고 산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벽돌 건물인 기숙사는 바로 주저앉았고 세상에. 학교 건물 지붕도 맥없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피신하지 않았더라면 전교생이 저 안에 갇혀서 처참한 참변을 당했을 뻔한 거죠. 그 혹시라도 말 안 듣고 그냥 누워있는 애들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한 거 아니야? 근데 뭐 다행히 한 명도 없었던 거죠. 전원 구조니까. 한편 옐리 도더 부교장이 이런 기질을 발휘할 수 있었던 까닭. 2년 전에 있었던 중국 쓰촨성 대지진 이후에 수시로 지진에 대비해 연습을 해왔는데 정말 학생들이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사실 그냥 이런 경험을 헛되이 이렇게 넘긴 게 아니라 다 기억하고 있다가 그 기지로 이제 학생들을 살린 거잖아요. 그렇죠. 아, 정말 그때 노력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될 세계 재난 19 6위 공개합니다. 11살 꼬마 영웅이 보낸 시그널. 2017년 8월 이탈리아 이스키아 섬 북부에 위치한 마을 카사미촐라 테르메를 강타한 규모 4.0의 지진. 여러 채 건물이 붕괴하면서 마을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되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때 어른스러운 기지로 두 동생의 목숨을 구한 11살 꼬마 영웅이 있습니다. 자, 이 꼬마의 이름은 치로 마르몰로. 자, 치로는 생후 7개월 그리고 7살 난 동생들과 취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예고 없던 지진이 발생하면서요. 순식간에 2층 집이 와르르 무너져 치로와 동생들은 건물 잔해 속에 갇히고 맙니다. 자, 한편 사고 직전 욕실과 주방에 있던 부모님은 구조대의 도움으로 창문을 통해 가까스로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삼형제. 켜켜이 쌓인 건물 잔해 더미에서 몸집이 작은 어린 삼형제를 찾아내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삼형제의 생사를 가르는 시간이 속절없이 지나고 있을 무렵 이 시그널의 정체는요. 11살 맏형인 치로가 빗자루 손잡이로 큰 시멘트 잔을 톡톡톡 치면서 자신들의 위치를 알린 소리였어요. 아우 다행이다. Lo so perché stiamo arrivando, Marco! Stiamo arrivando, non ti preoccupare! 그래도 똑똑하네요. 그렇죠. 결국 치로의 기지 덕분에 구조대는 삼형제가 파묻힌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고요. 지진 발생 7시간 만인 새벽 4시. 생후 7개월인 동생을 먼저 구출. 뒤이어 7시간 뒤인 오전 11시엔 7살 동생을, 그리고 맏형 치로는 제일 마지막으로 지진 발생 16시간 만에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아유 어른스러워라. 본인도 얼마나 놀랐었겠습니까. 근데 당시 같은 방에서 자고 있던 둘째 동생을 깨워서 침대 밑으로 데려가 피신을 먼저 시켰던 겁니다. 대단하다. 자, 위기의 순간 놀라운 기지로 동생의 목숨을 구한 꼬마 영웅 치로. 아주 칭찬해. 지진이다, 지진. 지진이야? 아이씨, 어떡하면 좋아. 무서워. 아이, 진짜 무서워. 아이, 무서워. 진짜 어떡하면 좋아. 긴급 상황. 지진 발생 시 우리에게 필요한 생존 기술은? 최근 우리나라도 각종 크고 작은 지진들이 빈발하고 있는데 정근 씨는 갑자기 지진 나면 자,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러면은 그 가방 같은 걸로 이제 머리를 보여야 되니까 가방을 쓰고서는 대피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래도 되지만은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무거운 책가방을 머리에 들면은 두 손도 자유롭지 못하고 또 다친 친구를 끌거나 또 문을 열지 못하기 때문에 좀 아쉬운 게 있죠. 자,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게 바로 이 지진 쿠션 헬멧입니다. 이걸 하면은 유용하게 지진 대비할 수 있는 거죠. 자, 먼저 이 쿠션을 2개를 겹친 다음에 이 청테이프로 하나, 둘, 셋, 넷. 자, 그렇게
붙여주면 돼요. 자, 요거를 그대로 머리에 모자처럼 쓰시면 돼요. 아, 모자처럼. 네, 한 번만 더 잘라서 이 턱끈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가 이게 싹 잡아주네. 네. 오. 그러면은 위에서 파편이 떨어져도 머리를 보호할 수가 있고요. 그 양손이 자유롭기 때문에 행동할 수 있죠. 약간 살짝 귀여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살짝 귀여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쵸? 방금 침이 튼 거예요? 상관이 없다. 있다. 없다. 애교쟁이네. 머리 보호, 양손 자유, 가볍기까지 지진 대피 필수템 쿠션 헬멧. 쿠션만 있으면 지진 대피 클리어. 소장님, 이분은 왜 밖에 나온 거예요? 네, 바로 제가 야외 생존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제가 나왔죠. 실제로 이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저체온증으로 한 3-4시간만 해도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추위에 대비할 만한 뭔가 그런 생활용품들은 없을까요? 있죠. 바로 요겁니다. 요거요. 이거 그냥 쓰레기 봉투 아니에요? 네, 일상생활에서는 쓰레기 봉투인데 비상시에 자 요거를 잘 뒤집어 쓰면은 아주 유용한 생존용품이 되는 거죠. 아니 근데 디자인이나 이런 게 조금 민망하거나 네, 제가 멋있게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로 이 세 군데 부위를 따주게 되는데요. 위쪽이랑 팔과 이제 머리가 들어갈 그렇죠. 부분을 자르는 거군요. 이 팔과 머리가 들어갈 부분을 자르는 건데 자, 요거를 한번 입어보도록 할까요? 네. 네, 이쪽에 손이 들어가고 네, 여기 손이 여기 있고. 아유, 이거 저 2X를 아직 비닐이 구해 찢어질 것 오셨어야죠. 몇 리터짜리인가요? 저 50리터 아니에요? 특 대자로 제가 엄청 준비해왔어. 대자로. 여기 또 대사가 또 오버핏이니까 크게 입어야죠 또. 네, 그래서 딱 맞춤으로 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열이 나네. 이 효과가 야외에서 비랑 바람을 막을 수가 있고 저체온증을 막아서 안전하고 따뜻하게 지낼 수가 있는 것들이죠. 머리랑 팔 만들고 쓰기만 하면 되니까 간단하긴 하네요. 그래서 뭐 간단하네. 쓰레기 봉투만 있으면 야외 상황 클리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도시재난. 일상 속 생활용품으로 우리 모두 평소에 준비하는 습관을 기릅시다. 우리 모두 살 수 있다! 자, 도시재난 탈출에 도전한 배정근 씨 아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니까 집안에 있는 물품들이 위험 상황에서 생명을 지키는 도구가 돼요. 그렇죠? 네. 제가 전문가님이 운영하시는 너튜브를 좀 봤는데요. 이 배낭에서 그냥 도구를 이렇게 몇 개 꺼내가지고 막 뚝뚝뚝뚝 만드시는데 거의 맥가이버급이세요. 배낭 안에 뭐가 있는지 마치인마의 생존 가방 한번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뭐 너무 거창한 건 아닌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최소한 이 정도는 챙겨 다니면 그 위급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겠다. 뭐 그런 어떤 대응할 수 있겠다. 뭐 그런 어떤 키스 한번.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지진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걸 바로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걸 바로 여기에 뭐가 떨어지니까 떨어지니까 이러고 이거 서바이벌이네요. 훈련이 돼 있어요. 살아남았다. 진짜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테이블 밑에 내려가요. 깜짝 놀라서 너무 잽싸게 내려가셔가지고. 일단 저는 살아남아야 되니까. 보다. 약간 겁쟁이 느낌 났거든요. 가방 물건 좀 공유해 주세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챙겨 다니는 물품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다. 뭐예요? 이거는 항상 제가 보조 배터리 많이 챙겨 다니거든요. 특히 겨울에는 그래서 보조 배터리. 겨울에는 꼭 통신 지속성을 위해서 물, 그다음에 음박 담요. 그게 음박 담요. 그다음 단상을 위해서 15원 정도 되는 핫팩 같은 거. 핫팩. 오. 그다음 청테이프. 청테이프 이따가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혹시 야간 상황을 대비해서 헤드랜턴. 양손을 쓸 수 있는 게 좋아요. 이 손잡이. 그렇죠. 랜턴보다는. 그다음 이게 이제 응급처치 킷입니다. 키트를 아예. 근데 이 키트 안에 이제 핵심적인 요소들이 이제 들어있죠. 근데 진짜 작다. 이 안에서 이제 바세린. 예, 바세린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렇게 들어보셨죠? 파이어 스틸. 네. 불 붙이는 거. 위험한 짓 하지 마세요. 그다음 이제 이런 비상식 이제 행동식. 그죠. 쪼꼬마 같은 거. 한 요 정도를 챙기게 다니면 아까처럼 비상상에 빠진 분도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고 절수도 지킬 수 있습니다. 청테이프는 어디에 씁니까? 이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 지혈하는 데 씁니다. 압박으로. 그다음 요거 가지고
부목을 만들기도 해요. 나뭇가지를 꺾는 그렇지. 부목을 발목 삐거나 이러면. 네. 그다음 또 이걸 불 피울 때 이게 불이 굉장히 잘 붙습니다. 아크론에서 불 피우는 또 보조, 불쏘시개가 됩니다. 아, 그래요? 찢어서 태우면 아주 아크론에서 불이 잘 붙어요. 근데 진짜 그 바세린은 왜 필요해요? 이 응급처치 약으로 사용돼요. 지혈에도 도움이 되고요. 상처 보호도 되고 화상이나 동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악천후에서 불 피우는 아주 좋은 불쏘시개가 됩니다. 네, 이게 원료가 이제 페트롤리움 젤리라 해서 이제 원유에서 출산한 성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 뭐 휴지라든가 이런 게 흡수시켜서 불 붙이면 아까 파이스도 불 붙이면 불이 굉장히 그러겠네요. 잘 붙고 오래 가고. 그래서 불을 또 만드는 시작점을 또 쓸 수도 있죠. 그래서 바세린 챙겨 다니시면 아주 좋습니다. 바세린이 유용하겠네요. 이렇게 해서 조합적으로 악천후에서 여러분들이 불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배낭으로도 체온을 좀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배낭으로? 맞나요? 가능합니다. 저도 실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써봤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음악 담요 같은 거 챙기셔서 바로 쓰면 덮으면? 좋겠죠. 네. 좋은데 못 챙기신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장비는 이제 배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배낭으로 여러분들이 이 조끼를 만들 수가 있어요. 배낭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배낭이 좀 작잖아요. 네. 작은 배낭 같은 경우 어떻게 쓰냐면 배낭을 통째로 이렇게 매잖아요. 네. 이렇게 매지 않고 이걸 뒤집었습니다. 뒤집어요. 네, 네. 그리고 가슴 쪽, 네. 저체온 중 심볼들 유지가 중요합니다. 바깥쪽으로. 조끼 이쪽이 더 밀착도가 높아요. 등판보다. 그러네요. 그러니 허리끈이 있어요. 허리끈이 좋은. 우와. 저러고 계신 무슨 방탄조끼 입으신 것 같은데? 말 그대로 빈 공간에다가 그러면 낙엽 있죠? 네. 낙엽을 칩니다. 낙엽. 그건 충전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심부 쪽의 온도를 유지합니다. 손끝 발끝 동상 입어도 안 죽어요. 하지만 심장 쪽 온도가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우, 야, 잘. 전 사실 얼마 안 들어있다 생각했는데 다 되네요. 왠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 배낭을 제가 하나 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양한 생존 팁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1대 29대 300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왜냐면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29건의 사고가 있고요. 그 또 동일한 원인을 가진 300건의 자잘한 징후들이, 사고 징후들이 있습니다. 이걸 중간에 끊어내지 않으면 이 숫자가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그 오늘 숫자 28일 수도 있습니다. 29일 수 있어요. 그 다음 1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남의 얘기를 생각하지 말고 그 일이 대상이 오늘 내가 될 수 있다고 딱 생각한다면 아마 마음가짐부터 준비한 게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자, 어떠세요? 여기 되게 비싼 브랜드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딘데요, 여기가? 긴자예요. 명품거리. 자, 청담동 같은 곳이죠. 네, 이곳은 또 어떤 일로 가신 거예요? 명품 쇼핑은 아니고. 여기서 만재용품을 구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명품을 파는 동네랑 약간 좀 느낌이 다른 것 같긴 한데. 네. 방제용품도 명품이 있나? 되게 유명한 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여기에 방제용품을 판다고요? 네. 재난용품도 그냥 쇼핑할 때 사는구나. 맞아. 그런 게 있을 만한 느낌이 아닌데. 왜냐면 방제용품 하면 느낌이 조금 딱딱하고. 네. 방제용품. 방제용품에는 어떤 게 있을까? 이건 예쁘다. 그죠? 아, 이게 불멍하라고 만들어 놓은 스피커. 스피커 기능도 같이 네, 있네. 있어요. 그렇죠. 이거 비상용으로도 쓸 수 있나 봐요. 아, 그래요? 네. 아, 잠깐만. 여기 있는 게 그러면 다 그거예요? 방제용품이에요? 이거 그냥 너무 귀여운데? 먹을거리? 그죠. 얘들 과자 아니에요, 저거? 고양이들이 지금 헬멧 쓰고 있어. 아. 방제용품으로서 만들어 놓은 식품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요. 와. 유효기간이 5년이에요? 건전지가 10년 보증. 그리고 물도 7년 보존수. 근데 딴 거는 다 대충 알겠는데 액자는 좀 희한하긴 해요. 왜 액자가 있지?
안녕하세요. 네. お伺いしたいことあるんですけど、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보면 방제용품 같은데. これは防災用品みたいですけど、どういうふうに使うものですか？はい、実はこちらトイレ、防災用のトイレなんです。 화장실? 어떤 식으로 화장실로 이게 변기예요, 그러면? 네, 実際のお家のトイレに袋と 캠핑용품에 있는 그런 비슷한 거구나. 맞습니다. なかなかこういった見た目で可愛いものっていうのはあんまりないので、 와, 結構人気があります。 평소에는 액자인데 급할 때는 화장실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例えばこれとかも何だと思いますか？ 좀 뭔 것 같아요? 로프? 방석? 잘 모르겠어요. 처음 봤어요. 이거는 これヘルメットなんです。 헬멧? 이거 저 접이식 헬멧인가 봐. 우와. 저 한번 혹시 써봐도 될까요? 머리에 딱 맞게. 오, 좋은데? 저처럼 머리 큰 사람도 의외로 너무 편해요. 좀 특이하긴 한데 잘 어울리세요. 쓰고 다니고 싶을 정도로 편해가지고 좀 여쭤봤어요. 실제로 재난 상황에서는 헬멧이 좀 많이 필요한가요? そうですね、特に日本は地震がすごく多いので、やっぱ小学校とか幼い頃から防災訓練で頭にこう守るために何かをかぶるっていうのを訓練されていて、こういうのは結構日本ではメジャーなものになると思います。 이런 게 좀 많이 부러웠어요. 일본은 실제로 이제 지진이 잦으니까 딱 지진이 나면 머리에다 뭔가 쓰는 것들이 생활화가 되어 있대요. 日常的にこうやって展開することで皆様の多分意識も変わっていかれると思うので、銀座店ではこういうふうにレジの近くで一番よく目につく場所で展開させていただいてます。 그 계산대 바로 앞이면은 좀 좋은 곳이잖아요. 누구나 오며 가며 볼 수 있게, 의식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야, 여기서 우리 한번 이거로 점심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방제용품은 15만 원어치 구매하셨어요. 많이 사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요. 이렇게 많이 샀습니다. 이건 진짜 궁금해요. 맛이 궁금하다. 캔빵. 뻥소리 들었죠? 신선하다는 증거입니다. 뻥소리가 들리네. 와, 통조림빵. 이거 신기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딱딱하지 않나요? 궁금하시죠? 예, 궁금해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왔습니다. 메이플 데이니시 빵이에요. 2개 들어있는 건가? 네, 2개 들어있대요. 이건 초코 데니시고요. 먹어보죠. 앱을 썼네. 깜짝이야. 몰랐잖아요. 신선하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빵 터지는지 몰랐잖아요. 메이플 시럽 향기가 나는데요, 이거? 네. 맛 괜찮은데? 놀랍게도 이 빵은 유통기한이 5년짜리예요. 솔직히 이런 설명 안 듣고 먹었으면 그냥 제가 일반적으로 먹는 빵 맛이에요. 그러니까요. 전혀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맞습니다. 네. 방제용품을 쇼핑해 오셨는데 거의 먹을 것만 사신 것 같은 느낌인데요. 다르잖아요, 그렇죠? 느낌이. 캔으로 된 밥이 있어요. 그 안에 볶음밥 같이도 있고. 캔밥. 심지어 그냥 맛있어서 먹을 것 같은데요? 맛집 셰프랑 콜라보 했어요. 그러니까요. 재난 시에도 맛은 포기할 수 없어. 그렇죠. 이것도 진짜 신기했어요. 소금을 넣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소금을 넣는다고? 네. 이게 정말 신기해요. 요거 보고 놀랐습니다. 흔들흔들 쉐킷쉐킷 한 다음에 2분을 기다려. 우와, 라이트다. 액체 전해질로. 네, 맞습니다. 120시간이나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정말 결정판. 저분 되게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이 광고를 하는 거기는 어딜까 찾아가 봤습니다. 그럼 가볼까요, 한번? 네. 이렇게 많아요? 좀 부피가 큰 건가요, 이거는? 네, 맞습니다. すみません。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はい。
방제용품 끝판왕이면 어떤 걸까요? 뭘 파시길래 끝판왕이라고 그러지? 바깥에서만 보면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이건 어떤 걸 만드는 회사인가요? そうですね。私たちはですね、もう16年を。 이건 어떤 걸 만드는 회사인가요? 核シェルターと地震のシェルターと水害のシェルター、津波のシェルター、そういったものを作っております。 이야. 아, 실제 벙커를 살 수가 있어요? 네, 저게 바로 그런 거. 일본에 있는 이런 개인 벙커 판매량의 90%를 차지하는 큰 회사입니다. 우와. 이야, 테스트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요거는 쓰나미용 벙커인데 이렇게 잡을 수 있고 벨트도 있고 왜냐면 흔들흔들거리잖아요. 우와. 핵벙커. 공기 정화 시스템까지 다. 맞습니다. 今この中 1.0 気圧ですね。これを気圧が上がると、1.03 気圧。 공기가 못 들어오게 하는 네, 거죠. 밖으로 나가니까. そうすると外から放射性物質中に入らない。止めてこの中を安全な状態をキープすることができる。 코로나 때 그 음압병동 이런 거 하면서 많이 알게 됐잖아요. 아, 여기는 그러네요. 그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そうですね。はい。これは核除去フィルターというものです。 이건 입자를 핵 입자를 걸러주는 일종의 거대한 방독면 역할도 하고 있고. 全部溶圧に成功してます。一度も失敗したことないです。 사장님이 자신감이 어마어마합니다. ここを見ててください。そうすると1秒以内にぐるぐるぐるぐるぐるぐる回ります。はい。スイッチオン。 필터를 키니까 바로 돈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양압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多分大丈夫と思います。これは困ります。大丈夫。絶対にできます。100% 成功します。それがこの商品のプライドです。 확신이 넘치신다. 아니 지금 핵이 터지고 있는데 확실해야죠. 확실히 된다는 확신이 없으면 그죠. 네, 팔지 않는다. あれを見て衝撃を受けてショックが受けたので、だったら僕ができることは何かできないかな、作れるって思ってスタートしたんですね。その前は僕は化粧品屋です。あ、そうなんですか。そうです。少しずつ勉強しながら、まあ少しでも僕たちにしかできないものを作っていこうっていうことにはプライドを持ってこだわってはいますね。 저 벙커회 사장님한테 들었는데 근데 의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일본에 비해서 한국에서의 어떤 지하 대피소가 훨씬 많다,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 우리나라가 지하 대피소가 더 많다고요? 한국이 더 많다고요? 네. 전국에 일본에는 1,100개 정도의 이런 대피소가 있는데 서울에만 3,200개가 있으니까 이야. 3배가 있는 거죠. 또 우리 잘 생각해보면 저도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 보면 지하 주차장들 있잖아요.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보면은 대피소라고. 나 그거부터 살펴봐야 예, 한번 집에 가서 다시 살펴보시면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을 수도 있어요.